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뛰어 올라가면서 미증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달러, 채권, 주식, 미국 자산 모두 매도가 나오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최근에 2600포인트 위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뛴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할 수 있을지 이 부분 달러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이 우리나라 주력 수출주들보다는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업종별 구도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 하락하는 3대 지수뿐만 아니라 특히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고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형주는 더 약하잖아요. 그러면서 러셀 2000 지수가 2.8% 빠졌고,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2% 올랐거든요. 저거는 이제 달러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같이 올라가 버린 거고, 전반적으로는 매도 심리가 강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도 구글,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빠졌는데 낙폭도 컸어요. 그러니까 업종 지수가 2% 정도 빠지는 거는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뉴스들을 보면 우선 최근에 일본 금리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젠가 그제 하여튼 금리 문제가 좀 찜찜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과 일본 감세 정책이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이제 공화당 내에서 반발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일본은 소비세 감세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감세한다라는 건 정부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수입을 채우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거는 빚을 더 많이 져야 되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 미국이 20년물 국채 발행을 했는데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게 앞으로 미국이 돈 빌릴 때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구나. 그런데 국채는 더 많이 발행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자를 또 많이 줘야 되니까 그 높은 이자를 부담하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금리 계속 올라가겠다, 이런 걱정이 또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화웨이를 두고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점, 이것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화웨이에 관련된 AI 칩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미국에서 그렇게 엄포를 놨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또 중국에서는 만약에 그 제재를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 진행 중인데 이게 혹시 발목 잡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또 유발하게 된 거, 이것도 또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환율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한국하고 일본 당국에서 이 언론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미국과 환율 등의 문제를 협의하거나 또는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그 교역 대상국들을 상대로 환율을 좀 떨어뜨려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맞나 보다. 그럼 약달러 정책으로 가나 보다라고 하면서 또 미국 달러화가 또 약세로 가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금리, 주식, 채권 전부 다 매도 우위로 어떤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잠시 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메인은 역시 금리였어요. 금리가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가 갑자기 막 올라간 게 그 이번 주에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가 될 것 같다. 이 트럼프 감세안이 어떤 거냐면, 그 지방 정부에 세금을 낸 사람들은 이중으로 연방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정 부분은 공제를 해주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공제되는 거를 더 높이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통과가 되면 한 5조 달러 정도 미국의 재정이 적자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야당의 어떤 반대 정도가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거든요. 근데 막 트럼프가 큰 소리 치고, 대신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부 주장을 다른 어떤 내용들을 받아주면서 이거는 통과시켜 달라고 이제 협상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 이내에 이 감세안이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5조 달러 정도 적자가 커지니까, 이러면
금리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또 20년물 국채를 발행했는데 사실 규모는 별로 안 컸어요. 보통 국채 발행 많이 한다라고 하면 한 300억 달러 이상 정도 되면 맞는 건데 오늘 16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안 그래도 무디스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태에서 이게 160억 달러 하면 그렇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닌데 이 돈 빌리는데도 금리가 많이 올라 버리니까 이게 앞으로 미국 금리가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어떤 걱정을 유발을 한 거죠. 20년물 국채 입찰 금리 이게 알려지면서 갑자기 그 국채 금리가 확 튀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 튀고 이제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뭐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여파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투자자들에게는 좀 걱정을 준 거죠. 여기 이제 또 이번 주에 회사채 발행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47억 달러 여기에 추가될 수도 있는데, 국채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또 회사채 발행도 진행이 되니까 이래저래 이제 금리를 압박할 만한 요인들이 많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금리 이렇게 움직이고 하고, 하여튼 미국 자산은 다 팔자. 금리 올라가고 주식시장 빠지고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별로 안 좋은 그런 하루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았어요. 485개. 이게 4월 4일 이후에 가장 많은 하락 종목이었거든요. S&P 500 지수 중에서 15개 빼고 다 하락한 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4월 4일이면은 그때 트럼프가 뭐 해방의 날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런 이슈 제기되고 막 한참 할 텐데, 그때 이후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안 좋았던 날이었다. 이걸 또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낙관적인 어떤 주장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에 10년물 금리가 4.5에서 4.75% 이상 되면 주식시장이 부담을 가졌다. 근데 지금 4.6% 근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레벨에 올라간 건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이건 건전한 조정이고, 결과적으로는 연말에 6,600포인트 정도까지 S&P 500 지수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뭐 10% 이상 증시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블랙록에서는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은 선호될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식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거야,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금리 인하가 결과적으로 채권을 지지할 거고 기업들의 실적을 개선시킬 거기 때문에 채권이나 뭐 주식시장 다 안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1년 후에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거의 4.6% 돼 있거든요. 근데 1%포인트 이상 떨어져서 3.5%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주식시장도 뭐 6,500포인트 이상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좀 낙관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뭐 이런 낙관론보다 금리가 당장 뛰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알파벳만 올랐습니다. 예, 알파벳만 올라갔는데, 알파벳은 뭐 AI 사업에 대한 자신감, 이거 뭐 우리가 짱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시각을 제시하면서 알파벳만 유난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 종목군들은 이제 대체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상승한 종목들이거든요. 오늘 S&P 500 중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이렇게 업종을 꼽기가 애매하죠. 뭐 이제 상승한 종목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그나마 회사 쪽에서 우리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한 몇몇 기업들 정도, 그 정도만 이제 플러스가 나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부분 다 하락하는 매도 우위의 그런 장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이 그 실적 전체 이익에 기여하는 거는 한 비중은 30%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3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기여율보다 시가총액 비중이 더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빅테크가 계속 올라가서 시장을 좀 지탱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돈 빌리기가 어렵게 되는 건데, 이런 빅테크 종목군들은 현금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쏠려서 지수를 지탱해주면 좋은데, 이미 충분히 시총 비중이 높아져서 이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빅테크가 여기서 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그 대형주들이 버텨주는지 여부가 이 고금리 상태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서 당분간 큰 종목군들 계속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특히 주목해봐야 되는 게 그 2600포인트 위,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 위인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보면 매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파란색이 코스피고, 이걸 노란색으로 하면 안 되죠.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색깔이 이제 외국인들 추이인데, 2600포인트가 넘어간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외국인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조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같이 금리가 뛴 날에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해 나갈 가능성, 그러니까 뭐 잠깐 매도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이제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주 3거래일 동안에 매수한 게 전력 관련된, 또 방산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쪽에 좀 매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하이닉스, 이게 뭐냐면 이 종목군들은 실적에 대해서 걱정할 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평가가 되는 종목군들 쪽에 매수가 좀 집중되어 있어요. 그 아래 뭐 삼양식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보다는 검증된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좀 집중하는 또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계열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이제 좀 실적이 검증되어 있는 종목을 잡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선별적으로 잡고, 그러니까 실적이나 경기 스트레스 덜 타는 종목군들을 좀 잡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긴 하는데, 매수하는 종목은 조심스럽게 매수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이럴 때는 삼성전자 담고 자동차 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붙어야 돼요. 막 포스코 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서 쭉쭉 매수하기보다는 매수했다가 눈치 보다, 매수했다가 눈치 보다, 이런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지수를 좀 보면 지금은 추세가 좋은데 하나 조금 걸리는 거는 고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좀 돌파해주면서 우리는 고점 낮아지는 추세에서는 벗어나서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 추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쭉 길게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추세를 길게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보다는 엄청나게 약한 모습이긴 한데, 이게 바닥은 쳤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면서 여기서 자꾸 뭔가 좀 느낌이 모아져 가는구나라는 느낌은 가지고는 있죠. 그래서 시장이 적어도 추세적으로 큰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좀 눈치 보고 뭐 고민거리 좀 해결한 다음에 다시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루함이죠. 뭐 지루함과 부담되는 뉴스가 나오고 또 차별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종목들만 가고 이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둔한 상태라서 투자자들이 좀 지루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더 강한 그런 상태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무디스 리스크는 잘 넘기긴 했는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돌아서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 달러 차트인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지수 차트거든요. 일반적인 지수 차트는 2650을 상단으로 두면서 막혀 있잖아요. 이게 박스권 하여튼 그 상단이 막혀 있다. 그 상단 부근에서 매물 소화를 하나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환율을 적용시키고 코스피를 보면 그냥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코스피 지수 달러 차트거든요. 오늘 환율까지 적용을 한 건데 작년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환율 차트, 달러 차트로는 코스피 지수가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환율을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순수하게 그냥 수출 경쟁력,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이 싸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면, 그래서 미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의심하는 게 금융을 털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플라자 합의 때 이제 그 일본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미국계 자금이 일본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서 주식을 사고 거기에 환차익을 누리면서 엄청나게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그때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벌어가는 그런 행동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금융에서 뭔가 좀 털어가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볼 때 환율이 계속 내려가는 전제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에 올라간 게 없어요. 오늘 올라간 게 없는데 어젯밤에 916포인트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926포인트가 돼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환율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그냥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해먹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래서 삼성전자만 봐도 이게 지금 원화 차트로 오는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달러 차트로 보면 위치가 높아요. 저 양봉을 다 내준 상태인데 우리나라 차트로는, 근데 달러 차트로는 저 양봉의 절반 위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그 윗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해 볼 때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어떤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그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에서 이제 기관들이 틈새에서 종목 장세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좀 집중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